직장인 개미를 위한 회계 맛집 장리회계. 제리님,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아, 예, 이게 제 건강검진 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아, 올해 건강검진? 네네. 어떻게 됐어요? 봤더니 이제 체지방이 줄고 오. 근육량은 늘었다 이렇게 나왔네. 오, 운동 열심히 하셨나 부럽죠? 봐요. 등산도 좀 하고 막 그랬더니 뭐 이렇게 좀 결과가 좋게 나왔네요. 근데 오늘 우리가 건강검진을 얘기하는 거는 약간 네. 이런 컨셉이랑 네.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눈치도 빠르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사복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중에서 이 기업의 건강진단서다라고 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사람의 몸도 이 근육하고 지방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을 하나를 이루는 건데 기업도 이 근육에 해당하는 자본이 있고 좋은 거. 그렇지. 근육은 좋은 거. 지방에 해당하는 또 부채가 있어요. 지방 나쁜 거. 네.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네. 지방 없으면 사람이 그쵸. 살 수는 없으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되면 그렇죠. 문제니까. 네네. 그래서 근육과 지방으로 몸을 구성하듯이 네. 기업도 자본과 부채로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가 재무상태표.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거 막 상태가 안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네네네네. 뭔가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재무 상태표가 딱 건강검진의 비유가 딱 알맞은 것 같아요. 근데 부채도 뭐 줄여 나가는 게 좋긴 한데 뭐 우리가 집 살 때도 보면 주택담보대출 안 받으면 현금 부자들만 집 다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이 자본금이 좀 모자랄 때는 이제 부채도 적절하게 활용해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 되는데 그런 모습이 다 이 재무상태표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재무 상태표를 볼까요? 자,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를 연 다음에 열고 여기서 정기공시, 그다음에 음.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보면은 여기 재무상태표가 딱 가장 먼저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는데 저 여기서 네네. 뭐부터 봐야 돼요? 숫자도 많고 표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부터 봐야 될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재무상태표가 큰 그림. 그거부터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는 좀 뭘부터 봐야 될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숲부터 본 다음에 이렇게 슉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재무상태표도 크게 근육에 해당하는 자본, 그다음에 지방에 해당하는 부채, 그렇게 해서 자본과 부채가 모여서 어떤 몸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자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본이라는 거는 네. 내 돈이잖아요. 네. 예. 본인 돈, 자본. 그렇죠. 주주들이 사업하라고 내준 돈. 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는 돈이고, 부채라는 거는 이제 남한테서 빌려온 돈,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남한테서 빌려왔는데 어쨌든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돈이다. 내 돈과 남의 돈을 네. 모아서 이제 기계도 사고 공장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이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들을 사놓은 것이다. 그거를 이거 담고 지난 있다. 시간에 배운 자산은 자본이랑 부채. 그럼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여기 보니까 일단 자산부터 보려고 하는데 자산이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자가 막 많이 나오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유동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동골뱅이. 네. 유동 골뱅이 그거랑 좀 다른데 유동성이라는 거는 현금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라고 하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네네. 못 바꾸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너 당장 바꿀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당장의 기준이 1년인 거죠. 그쵸 1년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항목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네. 현금이랑 뭐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재고자산 뭐 이런 게 네네네. 보이는데 어쨌든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이랑 네네. 거래처가 물건 사고 1년 안에 갚아서 현금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매출 네네. 채권. 그러니까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인데 오래 둘 건 아니고 1년 안에 또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뀔 재고자산. 뭐 네. 다 이런 의미겠네요. 그렇죠. 바로 응용이 가능하신데.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그러니까 반대니까 1년 만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들고 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굳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그런 자산들이죠. 예를 들면 뭐 네네. 부동산도 사실 뭐 집 내놔서 1년 안에 팔려면 팔 네, 수도 팔 있고, 뭐 수도 있고. 금매하면은 뭐 네. 한 달 안에 팔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비유동 자산을 우리가 분류하는 이유는 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상적으로 음. 그러기가 어렵고 그럴 필요가 없는 자산, 그렇죠.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런 1년 안에 굳이 현금화할 필요성도 없고 현금화 하기도 쉽지 않은 자산들이 이제 비유동 자산이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공장, 기계 같은 유형 자산. 이건 뭐 어떤 특정 형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허권, 상표권 같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돈을 벌 때 반드시 필요한 이런 무형 자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기업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 조인트 벤처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공동으로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 일정 부분 지분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관계 기업 투자 지분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주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관계회사라든가 공동기업을 1년 안에 팔려고 갖고 있는 그렇죠. 주식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부채도 이게 유동, 비유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는 저도 감이 좀 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유동부채는 음. 그럼 또 똑같겠죠.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 그쵸. 비유동은 1년 뭐 지나서 갚아도 되는 빚. 뭐 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그 회계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괜히 말이 어렵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아, 그래, 뭐 그런 말이구나라고 또 알 수 있는 게 또 회계 용어인 것 같긴 해요. 그럼 이제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막 10만 원이야. 근데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10,000원밖에 없으면은 네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약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먹는 칼로리에 비해서 운동을 적게 하는 약간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죠? 신용등급이 막 떨어지고 네. 부도가 나겠죠. 그죠? 아, 네네. 진짜 중요한 개념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데,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도 이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네. 아, 이 회사가 좀 많이 힘들구나. 아, 이 회사 건강 상태가 숨이 꼴딱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재무상태표가 기업의 건강 진단서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네, 네.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어쨌든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회사가 이제 1년 안에 막 그렇죠, 할빛 그렇죠.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바로 그 개념이 이제 유동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도 네. 쉽게 아무나 쉽게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고 그거의 백분율을 구해본 거. 그게 유동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100% 기준으로 위인 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럼 100% 기준으로 위라면은 유동 자산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그래도 네. 풍부하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100% 정도면 이제 거의 유동 부채하고 유동 자산이 좀 아슬아슬한 뭐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00%좀 이렇게 훌쩍 넘어가 있는 그런 회사가 네. 좋겠죠. 그러면 유동 비율이 100%가 안 된다는 거는 지금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 막을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 유동 비율이 100%가 안 되네. 어떻게 내 투자한 기업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재무제표들이 있는데, 네. 이 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적더라도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그걸로 또 부채를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용도가 좀 좋아가지고 회사채라든가 뭐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추가로 또 돈을 빌릴 수가 있으면 일단 네. 회사가 계속 굴러갈 수 있겠죠. 그쵸. 돌려막기도 네네. 능력인데. 개미 입장에선 확실히 이 유동성 상황만 보더라도 건강 상태를 딱 체크할 수 있다. 아주 유용하죠. 근데 재무상태표에서 되게 많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왜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냐, 갚을 수 있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산과 부채를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 재무제표라는 건 내년에 이 회사가 망할 회사다 하면 굳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그 필요성과 이유가 있을까요? 거래처에 뭘 팔았는데 네. 이제 돈을 받을 돈이 있어. 근데 내일 모레 망하는데 받을 돈 있으면 뭐해? 그 재고자산, 창고에 막 팔아야 될 물건들이 있는데
내일 모레 망하는데 그 재고자산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일 모레 망하는 기업들은 전혀 이 재무제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이 기업을 볼 때 이 회사는 빚을 적절히 갚으면서 계속 회사가 망하지 않고 굴러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그런 의미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긴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좀 슬픈 얘기인데 맞아요. 그래서 회계가 원래 이런 채권 시장의 발전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재무제표를 알면 그래서 좋은 게 이 회사의 리스크, 위험성 이런 거를 딱 살펴보기가 아주 유용한 거죠. 맞아요. 기업이 이제 갚을 능력 이상으로 그거를 초과해서 빚을 끌어다 쓰면은 또 그건 그거대로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얼마나 빚을 위험하게 지고 있는지를 재무 상태표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다 모아놓은 게 부채 총계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부채 총계. 그다음에 자본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자본 총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전체 부채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내 돈인 자본에 비해서 뭐 얼마나 많이 빚을 지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또 그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그러면 이제 근육량에 비해서 뭐 지방이 얼마인지 이렇게 네네.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게 안전하다고 보통 네. 보는 편이에요? 그게 보통 뭐 한 200%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네. 부채 비율이 네네. 뭐 좀 안전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네. 일률적으로 사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이게 업종마다 좀 달라요. 항공사라든가 아니면은 네. 큰 배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 해운하는 해운사들 뭐 이런 회사들은 이런 항공기나 배를 빌릴 때 리스로 하는 것도 다 부채잖아요. 계속 갚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은 그 업종 자체가 좀 부채 비율이 높아요. 다만 이제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채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너무 많지 않은가? 뭐 이런 건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업계마다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거네요. 네네네. 어떤 업계는 좀 부채가 많아도 네. 그거 자체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동류 그룹을 좀 비교를 해서 봐야 맞아요. 되는 그런 거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유동 비율은 현금 순환이 이제 잘 되냐, 혈액 순환이 잘 되고 있냐, 네. 동맥경화에 걸리진 않았냐, 뭐 이런 거를 보는 것 같고 이게 다 멈추면 이제 심정지가 온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은 체지방률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좀 지방이 얼마나 껴있는지. 그렇죠. 그렇게 재무 상태표로 기업의 건강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뭐 네. 건강 검진 내지는 뭐 인바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볼 줄 알아도 큰 수확일 거예요. 큰 수확일 거고. 그래서 내가 투자한 회사의 유동 비율이 한 얼마인지,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식 되게 간단하니까요. 구독자님들도 오늘 배운 재무 상태표 보는 법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다트 그 어플로 들어가셔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투자하려는 종목 그런 것들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 회사가 이렇게 꼴딱꼴딱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네. 최소한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뭘 공부를 해볼까요? 오늘 그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하긴 했는데 다 못했잖아요. 네. 자산하고 부채, 자본이 있는데 자산 부채밖에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자본에 대해서 회사가 주주들이 나입한 그래서 내 돈처럼 쓸 수 있는 그 자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찜닭집을 한번 차려볼 거예요. 아, 실제 찜닭집을. 네네. 역시 안동 출신이셔가지고 네. 뭐 찜닭의 일가견이. 실제 장사를 해보면서. 네, 실제로 그냥 장사를 해보면 네, 되게 네,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감자가 되게 네네네. 그 포스포스한 감자 말고 네. 막 유상 감자, 무상 감자, 감자. 유상 증자, 무상 증자 뭐 이렇게 네네네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싹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용어들이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그 증자와 감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이런 네. 용어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 돈을 잃지 않는 투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잃지 않는 투자
버는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안동제리 미니쭈와 함께 공부해요. 공부해요.